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우주회사 시리즈 3편으로 스페이스X의 경쟁회사라고 볼 수 있는 아스트라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최초로 상장된 우주발사 회사입니다. 저는 우주산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우주산업은 해자가 높은 산업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을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럼 소형 우주발사 로켓 회사인 아스트라 스페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스트라 스페이스의 차트입니다. 차트만 봐도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리시티라는 스펙과 합병했으며 7월 1일 정식으로 티커가 바뀌어서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나 로켓랩의 경쟁사로도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우주산업과 어떤 관련이 있고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는 자료는 아스트라에서 발표한 PPT 자료 기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지 말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스트라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설립 전에 벤션스라는 나사와 DARPA 국방고등연구소와 협력하여 만든 회사가 아스트라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이 벤션은 항공우주 기술을 10년간 개발한 회사이며 200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즉, 갑자기 2016년에 튀어나온 회사가 아닌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회사를 바탕으로 재설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는 미국 민간 기업 중 세 번째로 로켓을 발사 성공한 기업입니다. 첫 번째가 스페이스X, 두 번째가 로켓랩, 세 번째가 아스트라 스페이스입니다. 로켓랩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직원 수는 100명이 넘고 투자자로는 블랙록, 에어버스, 전 디즈니 CEO 등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의 임원진과 스펙 주식인 홀리시티의 임원진 경력사항입니다. 여기서 빨간 네모가 바로 아스트라의 스페이스의 사장인데 이 회사 임원진을 보면 상당히 기술력을 입증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 홈페이지를 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의 설립자, 회장 겸 CEO인 크리스입니다. 크리스는 무려 나사의 CTO, 최고 기술 경영자 출신입니다. 나사에서 최고 기술 경영자 출신이면 우주 분야에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나사에 있을 때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구글 문과 말스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 관련 분야 임원진들을 보면 다들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람은 아담으로 설립자이자 아스트라의 CTO, 최고 기술 경영 책임자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아스트라가 설립되기 전 회사인 벤션스를 설립했고 나사와 미국 고등국방연구소와 소형 로켓 기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CTO가 실제 연관이 깊은 분야의 박사 출신인 게 매력적입니다. 아랫사람은 아스트라의 수석 엔지니어인 벤자민 리옹입니다. 이전에는 애플에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무려 20년을 재직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은 아스트라의 첨단 기술 수석 엔지니어인 크리스토퍼 톰슨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보시면 스페이스X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버진 올빗, 버진 갤럭틱, 보잉, 맥도널에서 리더십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아스트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이전에 애플, IBM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년 동안 리더십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실제 사이트에서 보면 다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의 목표는 지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우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스트라는 우주에 도달하고 궤도 능력을 입증한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민간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 시장과 위성 발사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4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우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가 강조하는 장점은 바로 대량 생산된 휴대용 발사 시스템입니다. 화물을 제공하면 단 며칠 이내에 로켓 출시가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안에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화물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로켓 발사만 하는 것이 아닌 우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 및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6년 10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5번의 로켓을 발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발사한 것은 2020년 12월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이 발사에서 성공해 우주 발사 산업에 세 번째로 진출한 민간 우주 산업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고 마지막에 궤도 안착에 실패하여 폭파됐지만 실제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로는 로켓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했으며 비용 최적화 및 개선 과정에서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는 다른 우주 발사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업용 로켓 출시를 빨리 달성했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 설립 후 2020년에 완료했으니 4년 만에 성공한 셈입니다. 아스트라의 로켓 발사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매주 발사를 할 계획이고 2025년에는 매일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365개이니 엄청난 양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는 이미 정부 및 우수 고객들에게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있으며 이미 계획된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객들에게 평판이 좋고 자금이 풍부하며 나사의 벤처 클래스 런칭 서비스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계약인지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나사의 발사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소형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계약한 것이 아닌 3개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아스트라가 390만 달러, 릴레이 TV 스페이스가 300만 달러, 파이어 블랙 플라이가 980만 달러로 가장 높습니다. 릴레이 TV 스페이스는 차마스의 스펙 IPOF, IPOD와 루머가 잠깐 있었는데 IPOF는 이미 합병 발표났으니 IPOD와 합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파이어 블랙 플라이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한번 분석 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주 발사 회사와 로켓 크기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아스트라는 처음부터 소형 로켓 발사를 타겟으로 잡은 회사이며 보시며 경쟁자로는 로켓랩, 버진 올빗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스트라가 더 많이 발사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관련한 제 영상을 보시면 로켓랩은 재사용 기술까지 거의 개발이 완료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1위로 압도적입니다. 아스트라의 예상 매출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 세계의 로켓 발사를 통해 3일리언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유심히 보셔야 할 게 바로 2022년입니다. 이때부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로켓 발사 대수는 15대로 늘어납니다. 에비타 기준으로는 2024년에 흑자 전환이 되며 로켓 발사 대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니 올해 실적 발표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할 듯 합니다. 과연 이렇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스트라는 빌 게이츠가 후원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아스트라와 합병한 스펙 홀리시티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홀리시티와 아스트라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에 후원한 거와 마찬가지이죠. 스페이스X와 로켓랩, 아스트라의 로켓 발사제의 스펙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의 팔콘9이 적재량이나 크기,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적으로는 아스트라가 제일 저렴하고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로켓랩의 일렉트론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랩은 소형위성 일렉트론이 계약이나 발사수가 아스트라에 비해서 앞서고 있고 중형 위성 쪽에는 유트론이라는 신형 로켓을 개발해서 곧 발사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고등 국방연구소에서 런치 챌린지를 주최해서 발사 관련 여러가지 기술들을 경쟁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보이다시피 총 18개 팀이 진출해서 3개 팀이 뽑혔습니다. 버진 올빗, 벡터 스페이스, 아스트라입니다. 하지만 버진 올빗은 다른 상업적 방향을 추구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벡터 스페이스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 혼자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스트라는 최근에 아폴로 퓨전이라는 우주전기 추진 개발 회사를
1억 4,500만 달러로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저궤도뿐만 아니라 중간궤도, 정지궤도, 달궤도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사 관련 영상에서도 이 전기 추진 관련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막사에서도 개발 중이고 화학연료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 우주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본인 회사도 합병하기 전에 이미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와 곧 VACQ 스펙과 합병할 로켓랩을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스페이스X는 너무 크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은 로켓랩이 60%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현재 로켓 발사 대수가 로켓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스트라는 20년 12월 첫 로켓 발사를 해서 원하는 궤도까지 올라갔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로켓랩은 2018년부터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트라는 올해 2021년부터 매출이 나올 예정이고 매출 성장률이 로켓랩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회사의 가정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와 로켓랩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기술적 방벽이 높은 우주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우주 산업같이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들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들고 선두 회사들이 독식하면서 커지는 산업입니다. 미래 우주 산업에서 1%만 가져온다고 해도 엄청난 매출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아스트라의 훌륭한 임원진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기술력,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켓랩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가 소형 로켓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스페이스X 기술력이면 충분히 소형 로켓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중대형 로켓이 타깃이므로 소형 로켓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행보도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홀리시티와 합병 발표 때부터 꾸준히 매수했으며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로켓랩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 회사들은 매수하실 때 꼭 그 회사의 기술력을 분석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적어도 5년 이상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적금식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